당신이 찾던 지식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뉴스입니다. 다음은요. 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야 분양받지 말고 기사 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고 또 장단점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많이 드는 거죠. 전화 상담이 오면 거기 지입기사님 말고는 월급기사는 안 뽑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이 어떠냐면 저희 회사만 해도 그래요. 저희 직영차가 몇 대 있지만 직영기사님들을 뽑을 때요. 저희는 초보자를 뽑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네, 저희는 경력자 위주로 뽑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차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매출도 소중하니까요. 저희 차를 돌리는 이유, 그러니까 저희 운행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도 직영차를 이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초보자분들 마인드로 오신다 그러면 일을 배워야 된다는 마인드로 오는데 우리가 무슨 스쿨도 아니고 저희 회사가 당연히 경력자를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대형 차량들을 하는 이런 회사들은 운전을 안 해보신 분들은 뽑질 않습니다. 네, 화물차를 해보신 분들만 뽑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지입차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월급기사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당찬 의지로 알아보기 시작하세요. 절대 못 들어가세요. 뽑질 않아서. 네. 그리고 월급기사님의 마인드로 근무할 때와 내 차량, 내가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그 지입차량과의 느낌은 하늘과 땅이에요. 진아씨, 차를 두고 도망을 가요. 월급기사님들을 잘못 책임감 없는 분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요. 진짜, 네,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차에 대해서 이렇게 아낀다거나 이런 조심성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 내 차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지만 막상 근무를 하시다 보면 내 몸이 피곤하고 일이 힘들고 이러다 보면요. 사실 내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아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럴 때 정말 많이 화가 나는데 정말 차를 두고 그냥 가버리는 건 일이 힘들면 그만둘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전화 주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직영차라면 당연히 경력이 있으셔야 할 거고요. 또 물론 지인의 입장이라면 야 너무 섣불리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사 한번 타봐. 이게 좋은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너무 일자리를 찾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질문을 좀 들어봤는데 실제로 많이 들으시는 질문이죠? 네, 정말 많이 듣고 또 답변도 해드리고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서 여쭤보시니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방송 하나 보면 궁금하셨던 거 조금 해결은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 일단 상담 코너로 가서 또 기출문제 풀어봐야죠. 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상담 코너입니다. 하나 씨와 저와 함께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화물 취급 요령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사실 그래서 그동안 풀었던 것들은 아무래도 운전과 관련된 게 많았다면 이거는 조금 좁은 범주로 얘기하면 우리 택배, 화물 취급하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잘 맞추실지 궁금한데 첫 번째 문제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다음 중 운송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입니다. 먼저 여쭤볼 거예요. 1번 운송자 개인 이력, 2번 배달에 대한 증빙, 3번 수입금 관리 자료, 4번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수익금 관리 자료래요, 둘 다.
땡! 틀렸습니다. 1번 운송자의 개인 이력이에요. 개인적인 이력은 이력을 적지 않잖아요. 이번에 문제 안 봤구나. 너무 급하게 촬영을 나오셨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수익금 관리 자료로 해서 뭐 수익, 돈 막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운송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력을 운송장에 적진 않거든요. 되게 중요한 사생활 정보예요.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 하나 씨가 한번 내볼까요? 가요? 떨린다. 운송장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소한 기록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 2번 물품 판매 계약 내용, 3번 송화인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4번 수화인 주소, 전화번호. 몇 번? 제가 볼까요? 2번이 물품 판매 계약 내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2번이요? 어떤가요? 2번. 아, 이건 좀 너무 쉬웠어요. 아씨, 2번. 그렇죠. 계약 내용을 적지는 않죠.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1번이 틀리셔서 사실 2번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신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요즘 택배들 많이 보내잖아요. 그것만 유심히 생각해보고 한번 고민해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3번은 또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지파 담당자가 운송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다시 할게요. 지파 담당자가 운송장에 기재하는 거예요. 지파 담당자가. 1번 운송료, 2번 물품의 품명, 수량, 물품 가격, 3번 지파자 성명, 전화번호, 4번 접수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 4번이요. 3번이요. 저희 땡땡! 근데 사실 어려워요. 아니 근데 가격을 어떻게 알아 본인이? 그럼요. 지파 담당자가 운송장에다가 가격을 어떻게 적습니까? 그쵸? 제가 그래서 질문을 강조해서 2번이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들. 보내는 사람도 아니고 지파 담당자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냥 읽으면 전화번호나 이런 게 아니지 않을까? 아무 생각이 없나요? 이렇게 생각이 돼서 2분이 지금 졸려.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셨어요. 지금 햇빛이 너무 좋아서 공부하시는 분위기들이 아니야. 이 화물 취급 요령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은 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4번째 문제는 또 하나 씨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해볼까요? 꼭 맞추세요. 다음 중 운송장 부착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운송장 부착은 원칙적으로 접수 장소에서 매 건마다 작성하며 화물에 부착한다. 2번 운송장은 물품의 하단 구석에 부착한다. 3번 물품 정중앙 상단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 최대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4번 박스 모서리나 후면부 또는 측면 부착으로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네, 몇 번일까요? 아닌 거예요. 2번? 2번? 2번. 하나 틀리면 이렇게 맞추긴 진짜. 하네요. 네, 맞아요. 이 하단이 처음에 저도 문제를 받았을 때 잘못 생각하고 그냥 밑에 이렇게 우리 편지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이걸 부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2번 다 맞추셨는데 오늘은 성적표가 별로 안 좋으세요. 2분 다 50점밖에 안 돼요. 50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래도 화물 취급 요령에 대해서 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요. 우리 예비 차주님들, 또 차주님들의 궁금한 이야기, 불만 있었던 것들, 묻고 싶었던 것들 모아서 한번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